네 분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이제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누군가 해야죠. 그냥 될 거라고 기다릴 수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 리더십의 문제를 끝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있고 여야 의원님들이 나와 계신데 일단 시도민들은 어떤 리더십을 원하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관심이 딱히 없는데. 정신이 번쩍 났죠. 조금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제는 더 이상 늦추면 안 됩니다.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진짜 밥그릇 뺏어 먹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오셔가지고 생각해보고 대구 경북을 조금 살릴 수 있는 만한 그런 정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진짜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진짜 힘드는데 그런데 좀 요 기회에 좀 많이 지원도 좀 해주시고 좀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국민들의 좀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좀 정치적 이슈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유권자, 전반적인 유권자가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많이 벌어오는 사람이 예산을 확보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또는 지역의 가장 오래된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대구 경북이 협력적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정통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서 가령 구의원, 시의원서부터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차근차근 해서 자기 경력을 쌓아가면 결국 그런 분들이 이제 명망 있는 분이 이제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또 변화를 이끌어요. 인터뷰에서 나왔듯이 이제 산적한 현안을 해결을 하려면 리더가 중요하죠. 리더십이 중요할 텐데 일단 TK 한정해서 TK 리더의 역할,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권 의원님부터 시작을 할까요? 저는 사람이 변화를 낳는, 혁신을 낳는 그 원동력은 절박함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현실의 절박함, 어려움을 좀 이렇게 가슴 속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리더라면은, 그런 시장과 그런 도지사라면은 이 시대의 어려움과 아픔의 고리를 좀 끊고 미래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AI 시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행정가로 도지사나 시장을 원하느냐, 뭐 이거는 어찌 보면 효율성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 AI 시대에 담대한 설계자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이 AI 시대에 담대한 대구 경북을 통틀어서 우리를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담대한 설계자형 리더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대구 경북 통합을 좀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 좀 그런 리더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지역사회에서 리더라고 할 때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극복하고 그리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그 갈등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리더십. 이런 리더십이 저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에 필요한 리더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까 그 인터뷰 중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리더를 키워내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라 지방에서부터 기초의원부터 해서 차곡차곡 키워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아까 인터뷰 중에 어떤 분이 하셨는데요. 저는 이러한 과정이 결국 지역의 현안에 눈을 뜨게 하고 지역 사람들과 공감하는 능력을 갖게 하고, 그래서 저는 협력과 동시에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관 원장님. 그러니까 지금은 리더가 뭐를 알아야 되냐? 글로벌 트렌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팽천하의 리더십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지피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리더십이 나와야 계속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이걸 한마디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용기입니다. TK도 어쨌든 지금까지 왔던 이런 리더십에서 저는 이 미래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한국판 만다니도 나오고 한국판 스판버그도 나와서 그야말로 우리 여기 TK 사는 사람이 두근두근 미래를 흥분해하는 그날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저는 집단 지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재들을 잘 발굴해서 적재적소에서 활약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인재들의 마음을 잘 모으고 여러 의견을 수용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인재들을 잘 쓰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리더, 그리고 인재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냈을 때 그게 적용되어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리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예, 리더십 부분 짚어봤고요. 이제 그 사실 여기 시청자나 시도민들이 보면 두 분이 계시면 국회 모습 보면 답답합니다. 근데 이 이제 여야가 사실은 해법을 찾고 함께 답을 찾고 그 노력을 공동 노력을 하셔야 할 텐데 이 질문을 드릴게요. 그 여야 협력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김미애 의원님부터 시작할까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어서. 예, 이해합니다. 권영진 의원님과의 협력은 아주 잘 이루어지는데 네. 개별 의원과의 협력은 잘 이루어지나 이게 당과의 협력은 사실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이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들이. 그래서 오히려 정치적인 의제로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지역의 의제, 민생 의제로 협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협력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어려운 질문이니까 짧게 답하시죠. 권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시도민들도 걱정이 이런 걸 거예요. 지금 중앙 정부는 민주당 정부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으로 내려와 보면은 국민의힘이 정치가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좀 소외되는 거 아니냐, 또 우리가 홀대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나 임미애 의원이 서로 당이 다르지만은 또 중앙에서는 서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뭐 싸울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 지역 문제를 가지고는 서로 협력하고 뭐 사실 이번 예산 때도 임미애 의원님이 지금 예결위 소위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역 문제와 관련해서 부탁하는 입장이고 뭐 흔쾌히 들어주시고 이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이제는 정말 한 몸이 돼서 하는 그런 문화들을 자꾸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뭐 저는 지역 차원의 문제는 그런 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 들어온 거 조금 더 예민한 문제에 들어가 보죠. 내년 지방선거 준비 어떻게 하시는지 대구 경북 차원에서 자 이번에는 권영진 의원님부터 시작을 할까요? 사실 지금 그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준비 하기 어렵죠. 지금 뭐 당이 처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어렵잖아요. 우리 국민의힘도 사실 어찌 보면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또 어찌 보면은 야당으로서 또 정부 여당에 대해서 견제하거나 반대하고 싸울 건 또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이제 겨우 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기획단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이제 후보자를 공천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룰 세팅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결과적으로 아마 내년 지방선거가 여야 모두가 다 과연 이 절박한 위기에 처한 대구 경북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대구 경북을 어떤 비전으로 가지고 갈 거고 그 비전으로 가지고 이루기 위한 전략과 정책은 어떤 게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집중될 거라고 보고 그런 선에서 아마 우리 시도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부응하는 선거 준비를 좀 치밀하게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 의원님. 네, 50명의 기초의원과 9명의 도의원과 1명의 단체장을 탄생시킨 게 2018년 선거인데요. 저희는 이제 민주당의 기반도 많이 탄탄해졌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2018년도를 뛰어넘는 성과를 내기 위한 사람을 준비하고 그렇게 선거를 준비해서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다면 그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정치적인 성향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지역사회가 배척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멸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정도의 포용심은 가져야 그래야 대구 경북다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으로 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진심이 느껴집니다. 네. 그 두 분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걸 김태환 원장님이 자 지금 이 지방선거 중요하기 때문에 논의하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 경북이 절대로 일반적으로 보수적이라 그러지만 저는 굉장히 대구 경북이 보수 이념을 떠나서 대구 경북이 잘 되고자 하는 다이나믹한 이게 에너지가 어느 때보다 더 분출을 할 수 있는 호기회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한테 어떤 비전과 어떤 정책과 어떤 공약이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그런 선거제도가 우선적으로 만들어지면 제가 볼 때는 대구 경북이 설사 어느 후보가 됐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의 자산으로 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AI 아까 분석할 때 리더십 분석에 보시면 청년 정치, 젊은 정치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청년 정치인들이 없지는 않지만 진지하게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리더 또는 해결할 수 있는 리더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개인의 한계도 있겠고 우리나라 정치 지형의 한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청년 정치인들이 당장 이거 해결할 수 없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누구든지 간에 청년들의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당장 어떤 면에서 이제 투표에 도움이 좀 덜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문제를 연구하고 또 알리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주실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누구라도 좀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청년이 어떻게 하면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사회의 이념과 정파와 지역을 떠나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살아가는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굉장히 좋은 주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TK의 미래 청년들이 그야말로 TK의 주역 주인으로서 다시 선거를 통해서 축제가 되고 이벤트가 되고 자신의 한 목소리를 내는 또 그래서 그들이 리더를 뽑는 데 기여하는 꼭 이번 그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그 두 분 말씀 중에 공통적인 것, 청년이 미래다. 미래인 사람이 우리 사회의 정치 지도자가 된다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세상, 그들이 만들어내는 미래는 참 가슴이 좀 두근거리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되는 거는 이들 미래가 우리의 정치 주역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 좀 판을 좀 열어주자. 이번 내년부터 있는 지방선거에선 좀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자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 의원님. 윤혁 시장이 30대가 당선되는 걸 보면서 네. 한편으로 놀랍고 한편은 부럽더라고요. 제가 대구시장 될 때가 만 51세였는데 그때 저보고 젊다고 많이 얘기하고 예. 심지어 어리다고 얘기해서 예. 그때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 오세훈이 시장 될 때 만 44세였습니다.
우리 대구도 40대 시장을 만들 수 있는 대구가 되어야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만나서 같이 일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 있게 좀 정치의 전면에 중심에 좀 나서달라 이런 얘기 한마디 드리고 싶고 또 기성세대 어른들에게는 그들에게 이 사회를 맡길 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믿고 청년들에게 맡겨주는 그런 두 가지의 우리의 체질 개선과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드립니다. 네, 긴 시간 대구 경북의 미래 생존을 위한 전략을 논의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는 준비해야 된다. 아주 짧게 네 분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인중 원장님부터 시작한 게 별로 없어서 김 원장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의 발전은 그 꽤 오래된, 상당히 오래된 그 인식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좋은 전략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좋은 인재가 지역에 남아서 나도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이 와서 나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관성 있는 정책이 아주 장기간 동안 좀 지속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우리 대구 경북 우리 시민 도민들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2차 산업혁명의 주역이었고 또 여기까지 저는 자랐다고 봅니다. 다시 이제 세상 판은 뒤비지고 있습니다. 이 뒤비지고 있는 그 하나의 증세로 오늘 AI를 이야기했고 우리 대구 경북이 우리 도민 시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는 하나 되어 미래로 비전과 희망을 갖고 갈 때 저는 새로운 가난 꿀 내리는 땅이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통합 논의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고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때 대구 경북이 이렇게 따로 가서는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아마 3극, 5극, 3극 이게 성장 전략이 나온 것도 광역 단위로 가야 되거든요. 광역 단위로 가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광역에 참여하고 있는 시도 간에 협력이 중요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행정 통합으로 행정이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대구 경북 상생 외치고 한뿌리 외쳐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5극 3특이라는 국가 균형 성장 전략에 우리가 좀 앞서가기 위해서도 대구 경북이 좀 협력하고 궁극적으로는 통합의 길로 가는 그런 시대를 좀 빨리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합니다. 혼자 꿈을 꾸면 그건 상상이 되지만 함께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저는 대구 경북의 미래에 대해서 나누었던 지금의 모든 이야기들이 대구 경북 시도민들과 자유롭게 편안한 곳에서 서로가 공감하고 같이 꿈을 꾸는 자리가 반드시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타운홀 미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좀 빠른 시간 내에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인 5극 3특. 네, 대구 경북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하는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늘 위기는 기회라고들 말을 하죠. 그리고 그 기회를 담는 지역만이 초광역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포럼이 불안한 미래의 마침표를 찍고 TK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2025 TBC 미래 포럼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